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분위기 좋게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 지켜내지를 못하고 코스피는 0.44% 빠진 2340을 기록하면서 끝이 났고, 개인이 오늘 매수를 들어와 줬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 그리고 일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거래일째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다행스럽게도 플러스로 끝은 났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은 플러스로 0.07% 상승해서 767.04로 오늘 마감이 됐어요.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가 좀 돋보였고, 코스피에 좀 반대되는 그런 양상,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컸고 기관의 소폭 매수가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고점 대비는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어, 플러스로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중심에, 코스닥의 중심에 진단 키트주들,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세는 이번 주 첫 시작인 월요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상승을 만들어냈죠.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에 좀 예민한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또 BA5에 대한 그런 우려와 더불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는 오늘 밀렸습니다. 자, 오늘 시제는요, 네, 시가는 44,900원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저가 44,800원, 거의 시가가 저가였고, 고가는 48,650원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살짝 밀려서 5.82% 2,600원이 상승한 47,300원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한번 또 100%가량 상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에 엄청난 그 수출 실적이 찍혀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뭔가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호재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수급을 좀 보면 개인이 17,000주 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금요일 날 28,000주에 이어서 오늘 10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매기,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기관이 8만 3천 주가량의 매수, 또 금융투자는 소량이지만 1,000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보험 투신할 거 없이 다 매수로 일관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이 벌써 6거래일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에 비해서 오늘도 23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나왔고, 생각 같아서는 진짜 500만 주, 1000만 주씩 나오면서 장대 양봉 크게 한 25% 그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오늘 1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지난주 2조 원대 M&A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오늘은 좀 더 M&A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확진자 추이에 관한 이야기가 또
뒤섞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SC바이오 센서처럼 시젠도 M&A를 지금 뭐 어떻게 뭐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추이 어쨌든 간에 이 SD바이오 센서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좀 하나 들려왔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필요하다면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경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공매도 금지를 하지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디 이 뭐 1000만 이상의 15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수록 공매도 금지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식 투자 경험이 꽤 오래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문제는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 판을 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2천억, 3천억 가량을 해서 그렇게 수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불법 공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은 뭐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이다 하면 아니 어 3천억을 해서 벌금 300억 내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당연히 불법 공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전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천억 원의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 이상의 벌금을 매긴다던가 해서 철저하게 이 공매도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불법 공매도는 사라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피해자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 좀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왔었죠. 이, 이 기사를 낸 의도를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용을 좀 보면은 이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시즌이 2분기 매출 2,340억 원 그리고 1분기 4,514억 원 대비 48.16% 감소한 수치인데 영업이익도 1,996억 원에서 970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2분기 매출 3,037억과 비교해도 22.95% 하락한 수치 또 올해 연매출 전망치 1조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1% 감소하고 2023년 연매출이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이 국내외 공급 요청에 생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진단기업 업체들 특히 시젠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인력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도구로 화살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이 진단업계 내부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당시 진단키트 분야가 굉장히 호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력 충원에 대거 나섰습니다. 하지만 백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이 되고 말았지요. 시젠이 가장 많은 인력으로 충원했다고 합니다.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가 시젠의 경우 지난 2년간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력 충원에 나섰고 현재 인력 규모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19년도에 314명이던 임직원이 2020년 616명, 지난해 107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2년간 직원 수가 무려 240% 증가한 셈이고 업계 매출 1위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SD바이오 센서도 20년에 287명이던 직원 수가 지난해 422명으로 늘어났지만 시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규모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임직원에 지급하는 연봉, 1인당 연봉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죠. 19년도에 198억 원이던 연봉 총액이 20년에 706억 원, 지난해 1323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1인당 연봉 규모도 19년에 6,300만 원에서 20년도 1억 1,460만 원, 거의 뭐 더블 이상이
네, 상승됐습니다. 지난해 1억 2,361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매출 1조 3,708억 원 대비 1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하지만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한다면 내년 매출 전망치인 6,641억 원 대비 인건비 비중이 무려 20%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시즌 측에서는 뭐 아직까지 괜찮다 뭐 이렇게 똥 밟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매출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천정윤이가 한 이야기 중에 뭐 올해 안에 100가지 이상의 뭐 진단 키트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 2분기가 다 끝이 나고 3분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버는 건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나가고 있으니 당연히 주가가 형편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그 미명 아래 공매도는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시젠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과연 올 연말 12월쯤 됐을 때 시즌의 주가가 얼마가 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도 주가는 이제 지난주부터 상승해서 3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회사에 대한 믿음은 그전처럼 많이 생기지 못하고 점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의 상승이 코로나 다시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승이고, 회사에서는 그 어떠한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상승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또 내일장을 준비해야겠죠. 자, 이것으로써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